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대검에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을 연결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우종훈 기자 나와주시죠. 네, 검찰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약식 회견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약식 회견이었지만 기자들과의 질답이 한 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중간에 장관이 물을 마실 정도로 긴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아마 이 논란이 정치권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대로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요. 대장동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모두 잘된 것이었고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일부 피고인의 경우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많이 나왔고 또 모두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정 장관에게 듣고 싶었던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의문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면 이 대검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여부가 논란이었는데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인정이 됐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검 의견을 보고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의견을 전달한 건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 참모들이라고 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관은 이 사건으로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검찰의 의견을 전달한 배경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 정 장관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즉 별개의 재판이라는 취지입니다. 또 이번 대장동 사건 판결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설시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판단과 의견을 내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항소 포기로 수천억대 추징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반박을 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서 공판검사가 제기한 장차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추측 아니겠냐면서 저희가 의심스럽다고도 반박을 했고요. 또 구형량보다 많이 선고된 유동규,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이 봐준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박탈이라는 정치권 요구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의사결정권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입장을 듣기 위해 오전 출근길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짧게 하고 청사로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이 준비한 질문을 채 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노대행이 어제 입장문을 낸 게 있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자신이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공개적인 입장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좀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주말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대검이 사건을 보고했고 항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까지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정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이게 대검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고 대검과는 의견이 달랐다고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즉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장관의 의견이 어떤 형태로 대검에 전달됐는지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노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장관은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에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건 아닙니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고 또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걸 정 장관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 청문회에서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죠. 그러면 정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걸 어떻게 볼 것인지 이건 좀 해석의 영역으로 남기는 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검찰 내부에서는 좀 노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 사퇴 압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내부망에 입장을 내고 노만석 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지검장들은 노대행이 어제 낸 입장인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서 납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선 지청장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과정에 합리적 설명이 없었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대검 연구관들도 노대행에게 거치 표명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검찰 내부의 반발은 노대행이 어제 1심 판결 취지와 내용 그리고 항소 기준을 고려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합의를 거쳤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지만 이게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반발하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 장관이 말한 것처럼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배경을 보면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선고 형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죠. 정 장관이 말한 대로 중한 형량이 선고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민간업자 등이 취득한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특경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비밀 이용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인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것도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걸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들이 무죄 선고받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불소추 특권으로 중지가 된 상황이죠.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두 가지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에 기속되는 건 아니지만 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통령 재판은 이번 건과 별개지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판결이 먼저 확정이 될 경우에 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향후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측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걸 방어 논리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여파 후폭풍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